박 선생님, 그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니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했더니 정말 기적이었어요. 저의 환자 67세 김철호 님이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를 겪고 난 후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골든타임 5분 생존법으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박사입니다. 지난 32년간 응급실에서 수만 명의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이 단 7%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기억한다면 생존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인정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응급처치법보다 빨리 병원에 오세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119가 오기까지 평균 8분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내사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경험한 실제 사례입니다. 73세 이영희 어르신은 오후 3시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아 이게 심장마비구나 싶었다는데요. 갑자기 동네 건강강좌에서 들었던 5분 골든타임 생존법이 떠올랐고 어르신은 즉시 이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잠시 후 119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의식을 잃지 않으셨으며 응급실에서 검사를 한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침착한 응급조치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냥 쓰러져 있었다면 내사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93%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반대로 비극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68세 박종만 어르신은 새벽 5시쯤 화장실에서 가슴 부위에 약한 통증을 느꼈지만 소화가 안 되었나 생각하며 그냥 참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침 7시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내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고 계셨었다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경험할 수 있으며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장실, 침실, 거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순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70%의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5단계 응급처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분이 시작됩니다. 제가 32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실려온 환자의 87%가 며칠 전부터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거나 다른 병으로 오해를 한다는데요. 69세 송영철 어르신은 일주일 전부터 이상 증상들을 느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파스를 붙이고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져서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전조 증상임을 알고 병원에 가셨다면 심장 손상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기적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김명순 어르신은 저의 건강 강좌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왼팔이 저리면서 가슴이 뻐근한 증상이 보였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증상이었지만 김 선생님이 말한 그 증상 같았습니다. 즉시 119를 불렀고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90%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상 초기에 발견하여 스텐트 시술만으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듯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생명을 구하는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74세 박정희 어르신은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2.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증상 중 하나로 심장에서 시작되는 신경통증인데요. 왼쪽 팔, 어깨, 목, 턱으로 퍼지는 방사형 통증입니다. 특히 왼팔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을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이철호님은 목이 조이는 것 같고 턱이 뻣뻣해서 목 디스크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3. 극심한 피로감과 호흡 곤란으로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70세 최영자 어르신은 집 앞 언덕길을 걷는데 갑자기 백두산을 걷는 것 같았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4.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토할 것 같은 증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5. 등 뒤쪽 날개뼈 사이의 통증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증상이며 심장 뒤쪽 혈관이 막히면 등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3세 한명순 어르신은 등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팠는데 담에 결린 듯한 통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의식 잃었을 때,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게 뛸 때,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할 때, 극심한 불안감이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올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무 일 아닌데 괜한 소동 피우나 하는 생각은 접어 두시고 119에 전화를 하세요. 이는 응급실에서 괜찮다는 소리 듣는 것이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천만 배는 낫습니다. 77세 윤석구 어르신은 창피해서 참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2년간 응급의학을 연구하며 습득한 5분 골든타임 생존법을 공개합니다. 5분 골든타임 생존법으로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1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를 하여 지금 심장마비 같아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요. 혼자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전화는 끊지 마세요. 응급요원이 계속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2단계는 안전한 자세 취하기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되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올리세요. 심장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자세입니다. 만약 바닥이 딱딱하다면 베개나 쿠션을 머리 밑에 받치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웅크리지 마세요. 70세 박영호 어르신은 소파에 기대어 있을 때는 아팠는데 바닥에 누우니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단계는 기침,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강하게 기침하세요. 콜록 하는 작은 기침이 아니라 크억 하고 배에서 올라오는 강한 기침입니다.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세요. 이 기침이 심장을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73세 이영희 어르신이 바로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기침을 자꾸 하다 보니 정말 숨이 조금씩 쉬어졌어요. 4단계는 응급약물 복용입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야 합니다. 이는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69세 송철미님은 아스피린을 씹으니 쓰긴 했지만 가슴 답답함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5단계는 의식 유지하기입니다. 절대 잠들거나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119 상황실과 계속 대화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며 감각을 확인하세요.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옛날 군가를 큰 소리로 불렀다며 그게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줬다고 하셨습니다. 5분 골든타임 생존법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68세 정명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오전 6시 혼자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고 즉시 제가 알려드린 5단계를 실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들과 소중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잘못된 대응에 비극적 결과도 있었습니다. 66세 한승구님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119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계십니다. 한승구님의 부인이 제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119만 불렀어도 돈 몇 푼이 아까워 참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였던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19 신고하기, 눕기, 강한 기침, 아스피린, 의식유지, 이 5단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응급실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료 의사들은 왜 굳이?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보가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해지는 74세 조명희 어르신의 손편지인데요. 삐뚤빼뚤 서툴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꾹꾹 눌러 쓴 어르신의 편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새벽 5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깼는데 선생님 영상에서 본 그 증상들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참아보자 했을 텐데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서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됐다고 하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의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여러분도 위급할 때 취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마비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이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공유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분들께 꼭 나눠주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에는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김영수님께서 이 영상을 어머님께 공유해드렸고 3일 후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느끼셨는데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으며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보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안내하는 지혜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